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오늘은 여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가부는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 2005년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신설, 2008년에 다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 2010년에 최종적으로 여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하게 되었죠. 이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은 이렇습니다. 주요 정책이 엄청 많긴 한데 보면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이게 그 유명한 할당제죠. 할당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들어갔다고 치면 그 여성을 바라보는 그 조직 내의 눈빛이 어떨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아, 할당제 통해서 들어왔구나. 실력도 안 되는데 할당제로 들어오다니. 이런 좋지 않은 시선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냥 숫자를 정량적으로 늘리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역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성 친화 도시 운영, 이게 양성평등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할당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선미 장관이 여성 임원들이랑 대화한 간담회가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료로만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 선거권이 생긴 이래로 여성들 또한 투표권이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586 세대 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야말로 여성이기에 받아야 할 합리적이지 못하고 차별받는 삶이 지속되었죠. 저는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마 50대, 60대로 가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점이 많을 겁니다. 이제까지 5,000년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그 핍박과 고통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어요. 5,000년 동안 역사에 쌓였던 가부장제의 폐해를 왜 20대 남성이 뒤집었어야 됩니까? 50대, 60대가 제발 쌓고 가십시오. 왜 20대 남성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아마도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지난 후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설립 취지는 좋았으나 그들의 행보는 국민들은 물론 정계에서도 그 무능함에 항상 질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윤지호라는 분 정치권에서 불러다가 5만 가지 스타 만들어 놓고 지금 이상한 사람 됐습니다. 거기에 왜 여성가족부가 개입을 하냐고요?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 그거 증빙하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이게 책임을 면피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은 의원들이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권한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다들 사표 내세요. 여러분들 월급 갖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겠네요. 몇 가지 정말 의구심이 드는 정책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벌이나 불이익을 주려만 하며 이러한 현상에 비판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 무작정 반사회적이라 낙인을 찍는다는 게 문제죠.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내세웠던 주장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었음에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논쟁인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은 모른 채 하였고 결국 법제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자, 모른 채를 잘 기억하세요.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사실 너무 많고 잘 알려진 문제들입니다. 해외 게임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만 하고 나중에 19금 게임으로 판정받고 등등. 문제를 만들어 법제화시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 라는 거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과거 미투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지원하겠다 약속했지만 내부 회의를 거듭하고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세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한 2018년. 여성가족부는 최소한의 역할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낸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그해 9월 취임한 여가부 장관은 미투 관련 법률의 재개정과 여성폭력 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1년 뒤 이정옥 장관도 미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피해자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에 나선 뒤에도 여가부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터진 뒤 내부 회의를 거듭하고도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피해자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미투와 함께하겠다는 2년 전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 등은 수사가 어렵다고 진실이 덮여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주무부서인 여가부가 관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구제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을 외치는 국민들은 당연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놓고 하고 왜 그랬냐 물으면 묵묵부답 모른 채 한다는 거죠. 정부의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여가위 회의가 시작 8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지난주 이정옥 장관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가리켜 했던 문제의 발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이런 발언을 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러 나오기 직전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피해자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파도 계속 나옵니다. 반복된 만행에 묵묵부답, 누가 봐도 표팔이죠. 가장 큰 문제는 여가부 예산이 1조가 넘고 성인지 예산만 35조, 11년 동안 230조가 쓰였다는 거죠.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 쓰는 예하 단체를 공개하고 자금 활용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겁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 여가부 폐지는 거의 확실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썩고 썩은 민낯이 제대로 공개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또 뒷돈에 뒷돈이 오고 갔는지 매일이 레전드인 대한민국입니다. 성추행 교육대 다시 세가 쌓았다 잡아 쳐넣어야 나라가 산다.